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레딧의 MIDSOR입니다. 일단 MIDSOR이 뭐냐?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뜻인데, 이 레딧이라는 플랫폼, SNS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아니면 X 같은 건데, 뭐 MIDSOR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겪은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걸 주제로 글들을 작성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Everyone sucks here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작성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뭔가 되게 편향된 의견을 댓글들끼리 주고받거나 할 때 ESH, Everyone sucks here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 주제를 이제 결론을 지을 때 그렇게 결론을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not the asshole, NTA,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혹은 asshole, 네가 잘못한 거 맞아. 라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글을 쓰면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대로 글을 많이들 작성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제에 대한 결론은 당신이 잘못한 거 없네요 라는 식으로 끝나긴 하는데 간혹가다 네가 잘못한 거 맞네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한 거 맞네 라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댓글도 읽어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소통하기 좋은 컨텐츠일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엄마한테 화를 내고 소리친 제가 잘못한 걸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14시간씩 하는 근무를 막 끝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좀 푹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42살가 아침 6시에 저를 깨우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자고 싶어서 방문까지 잠가놨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틀 동안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연속 근무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오늘은 제 휴일이었고 저는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금 장치를 풀고 들어오더니 저한테 물을 뿌리면서 일어나 출근 준비해 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오늘이 제 쉬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침대가 물에 흠뻑 젖어버려서 잘 수도 없었어요. 엄마한테 화를 내고 소리친 저 잘못한 걸까요? 그냥 제목만 봤을 때 엄마한테 소리치고 화를 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소리를 치고 화를 냈을까요?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어요. 이틀 동안 14시간씩 풀근무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막 끝냈어요. 오늘 좀 쉬는 날이야. 드디어 쉴 수 있어. 그래서 막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아침 6시에 엄마가 내가 잠궈놨던 방문을 풀고 들어와서 물을 뿌리면서 야, 출근 준비해. 일어나! 라고 잔소리를 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을까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그렇게 하고 왔어. 그럼 내가 생각해도 당연히 화나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방문까지 잠궈놓고 그러고 자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물을 뿌려? 그냥 깨우는 것까지 짜증낼 수 있어요. 물을 뿌렸어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작성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일단 한번 댓글도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나띠의 NTA. 자, 처음부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했네요. 새벽 6시에 그것도 다 큰 성인에게 물을 뿌리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혹시 월세를 내시거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글로 작성자가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공과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어요. 대략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수도세 절반, 주택담보대출금의 20%, 그리고 컴퓨터랑 난방 때문에 많이 쓰는 전기세도 제가 내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공과금도 내고 있고 인터넷 수도세도 같이 내주고 있고 담보대출금의 20% 그리고 오버차지되는 더 나오는 전기세도 지금 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걸 꼭 굳이 깨웠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부모님이랑 생활 습관을 같이 해서 이런 거를 맞추는 건 좋다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분은 일단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14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 정도는 그렇게 좀 늦잠을 자도 되지 않을까. 생활 습관이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으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일을 하고 있대잖아요. 나는 전적으로 이 작성자 편이에요.
다른 댓글도 하나 더 읽어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댓글들이 빨리 이사를 나가라.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뭐 이 이상으로 댓글을 읽는 건 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뭐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제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제목은 살쪘다는 말을 듣고 우는 며느리에게 그만 울라고 말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며느리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반박을 당하거나 약간 무례한 말을 들어도 거의 바로 울어버립니다. 솔직히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꺼내든 결국 며느리가 울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엄청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며느리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잘 안 벗는 습관이 있어요. 약 1년 전에는 제 집에 진흙을 밟고 들어왔다길래 신발 좀 벗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투가 너무 심했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요. 그 자리에 있던 제 딸도 제가 전혀 심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이 엄청 커졌고 아들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한참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냥 신발 벗으라고 말한 것뿐인데요. 게다가 며느리는 조용히 우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크게 울어서 모두가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다들 며느리를 달래줘야 하고 결국 울게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고 가족들 모두가 겪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말 다른 며느리 딸의 생일 모임에서 터졌어요. 생일 파티는 잘 진행되고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죠. 그중 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거의 5살 되는 애예요. 좀 무례할 때가 있지만 부모가 고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하는 아이예요. 행사 도중 며느리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며느리에게 뚱뚱하다고 말했어요. 아이 부모는 바로 아이를 데려갔지만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울음이 커지길래 저는 며느리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그만 울라고 했어요. 7살짜리 아이 생일 파티에서 분위기를 망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어린애가 한 철없는 말일 뿐이라고 했고 진정하기 전까지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차로 가버렸고 파티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후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며느리는 성인인데 4살짜리 아이가 심한 말을 했다고 그렇게 우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제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으로선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 레딧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쓰고 있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는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한국인으로선 이해가 아예 안 되죠. 심지어 진흙을 밟고 집에 들어왔어요? 난 이거 기분 나빠요. 나라면은 조금 화냈어. 아니 진흙을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빨리 벗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짜증은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도 뭐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며느리는 안 그렇대요. 근데 며느리한테 그냥 그렇게 신발 좀 벗어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작성자 말로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울고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생일 파티죠. 일단 이 작성자분의 나이랑 며느리분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며느리의 딸이 7살이고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못해도 20살 후반이에요. 진짜 일찍 결혼했다는 가정하에 20살 후반이에요. 근데 보통 30대에 많이 하니까 그러면 7살이면 30대 중반 정도는 됐다는 건데 3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의 성인이 5살짜리 꼬맹이가 자기한테 뚱뚱해요. 와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울어요? 보통은 안 그러죠. 성인이라면. 그리고 저도 밖에 나가면 아저씨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20살 후반이지만 근데 아저씨라고 불릴 나이는 아직은 아니죠. 근데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이들은. 그럼 이제 막 그래요. 저도 아저씨라고? 내가 어떻게 아저씨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그래? 아저씨 몇 살처럼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참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막 짜증내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거는 20살 후반에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 고작 5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작성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일단 작성자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그 며느리분께서 감정 컨트롤을 되게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를 못 읽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번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NTA, 나띠에스올이라고 하시네요. 그녀는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울고 있었고 그것도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녀 스스로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파티를 망치고 싶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해야 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이게 막 눈물을 또르르 흘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말이잖아요. 굳이 7살짜리 생일 파티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몇 댓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일이 잘못되면 속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속상해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큰 소리로 울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녀는 어엿한 성인입니다. 둘 중 하나죠. 관심을 갈구하는 울음이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어른들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무너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보통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무너지나요? 그건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했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에 들어가든 상사가 있잖아요. 보통 내 선임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물론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상사가 나한테 아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야단을 치거나 피드백을 주면 그거에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가끔 욕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아 당신이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나 안 해. 나 오늘 퇴사할래요? 아니면 저 못하겠어요. 네, 보통은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일을 해왔지만 기분 나쁠 땐 그냥 저놈, 저 상사놈 이러면서 욕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욕은 하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그만둬야겠다. 그만해야지. 짜증난다. 안 할래. 이러진 않아요. 이건 거의 무기력한 거죠. 거의.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댓글 작성자의 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글의 작성자분도 잘못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한 건 나띠에솔 이 작성자분이 잘못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제네요. 제목은 동생이 주유한 기름값 안 보태줬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족 모두가 차 한 대를 같이 씁니다. 엄마는 거의 운전을 안 하시고 저도 많이 타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주말에 출근할 때만 가끔 쓰는데 직장도 차로 5에서 10분 거리라 기름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남동생은 학교 갈 때 주 5일 내내 차를 타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도 자주 사용합니다. 평소에 주유는 보통 엄마나 제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동생이 차를 써야 해서 직접 기름을 넣었습니다. 동생도 하루 정도는 일을 하는데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요. 문제는 주유를 한 뒤에 동생이 저한테 와서 기름값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기름을 거의 쓰지도 않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돼? 솔직히 차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동생인데 제가 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돈을 좀 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애매해요. 이게 저도 저희 가족이 차가 이제 2대밖에 없을 때 이제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좀 어린 나이였으니까. 저랑 상황이 좀 비슷하네. 저는 거의 기본적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그냥 뭐 주유비 좀 내고 말지 하는 주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라면 이 작성자의 상황이라면 그냥 냈을 것 같아요. 뭐 주말밖에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수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 상황이라면 그냥 주유비는 제가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 5일 내내 이 동생이 차를 타고 다녀요. 어디 놀러 다닐 때도 이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보통 주유비가 꽤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매일매일 차를 쓴다고 하면. 근데 이번 주에도 동생이 차를 써야 돼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동생이 넣었어요. 동생도 그리고 알바를 한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만 봤을 땐 난 이 작성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동생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왜 벌어요? 써야 하니까.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동생이. 왜냐면 이번 주에 동생이 차를 써야 하니까. 이번 주에 뭐 차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이 작성자도 이번 주에 차를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잠깐 마실 나왔다가 기름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작성자가 기름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동생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동생이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동생이 넣는 게 맞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동생이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상황이랑을 비교를 좀 했지만
제 동생은 이렇게 매일매일 차를 타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차를 쓴 사람이 이 차에 기름이 없는 걸 발견을 하면 그 사람이 주유하는 걸로 암묵적인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편하니까요. 아무튼 그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성자가 뭐 잘못한 거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NTA, 제가 좀 꼼꼼한 편이라 출퇴근길에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대략 계산해 놓고 운전할 때마다 그만큼만 주유하곤 했어요. 와, 이게 한국이랑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보통 외국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TA, 똑같이 NTA예요. 당신이 잘못하지 않은 증거는 당신이 주유할 때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맞네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작성자분은 자기가 주유할 때는 그 차액을 동생한테는 달라고 안 하는데 그 동생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 그러지 않는다면 한 명도 안 하는 게 맞죠. NTA, 진정한 해결책은 가족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분담 시스템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상 사용량에 따라 각자 부담하거나 차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몫을 부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돈을 버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분담해도 돼요. 근데 이 작성자분의 동생이 제가 보기엔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이제 뭐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벌어서 기름값을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생. 그러니까 애초에 저 댓글은 좀 이제 뭐 요점에서 벗어난 댓글인 것 같긴 한데 방식 자체는 맞는 방식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땐 그건 맞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 번쯤은 동생이 그냥 온전히 부담해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거는 작성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동생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왜 내가 부담을 하지 않는지 얘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작성자가 잘못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입장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이 작성자가 작성한 글 안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도 유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하지만 오늘 3개 준비한 컨텐츠는 대부분 다 작성자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스토리 좀 재밌으셨나요? 저도 이 레딧이라는 거를 그리고 MIDSOR이라는 주제라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글 읽고 댓글 보고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갖고 갖고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를 좀 자주 올려볼 생각이에요. 이게 뭐 결혼 관련된 주제도 많아갖고 재밌어요. 또 요즘 사람들 도파민에 중독이 돼갖고 이런 도파민 거리를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